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자 진사로입니다. 오늘 즉 2025년 6월 4일에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이 6월 모의평가입니다. 자, 한국사 영역의 문제가 지금 공개가 돼서 바로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어요?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유물이 나와 있습니다. 계급이 발생하고 군장이 출현한 가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왼쪽에 있는 유물은 여기 나와 있는 비파형 동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반달 돌칼이에요. 사실 반달 돌칼까지는 몰라도 비파형 동검으로 이 시대를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청동기 시대죠. 자,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인돌이 축조되었다라는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청동기 시대인데, 자, 이 고인돌은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급 발생이에요. 자,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서원이 철폐되었다.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말기라고 봐야 되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 왕으로 따지자면 고종의 재위 초기지만 이때는 고종이 나이가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예요. 자, 국학이 설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국학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고, 왕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신문왕이에요. 이제 구주 오소경을 정비하고 국학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노급이 폐지되었던 시기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조사 시찰단이 파견되었다. 요건 이제 개항 직후 일본으로 갔던 외교사절단이 이제 조사 시찰단이에요. 수신사가 있었고 그 뒤에 조사 시찰단이 파견됐습니다. 팔관회, 연등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교 및 도교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2번 가겠습니다. 각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23년에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고, 군사를 이끌고 이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자, 요건 지금 대가야의 항복,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능 있는 남자를 뽑아 화랑이라 하였다. 함께 학문을 연마하고 산춘을 유람하고 어진 사람을 뽑아 조정에 청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뭐 화랑 혹은 화랑도라고 부릅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 알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표적 키워드는 이제 대가야의 멸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복이니까. 이 가야가 멸망한 거는 금강가야는 진흥왕, 대가야는 법흥왕. 바뀌었어요. 금강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일단 진흥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국연합이나 평가원의 모의평가에서는 왕까지는 몰라도 되고 나라가 중요합니다. 신라라는 거예요. 자, 이 신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보자마자 나오죠. 밑에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2번 단양의 신라 적성비,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진흥왕 시대에 세워진 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광개토 대왕 릉비, 요건 이제 고구려죠. 광개토 대왕 다음에 나오는 장수왕 시대에 건립됐습니다. 자, 제왕 운기는 고려의 역사 서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복궁은 조선이죠. 이 경복궁의 위치나 그 각 전각의 이름, 길의 이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독립문의 경우에는 요건 이제 그 개항기 시대의 독립협회가 세운 이제 독립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서울의 독립문역 나와 보면 독립문이 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고려 국왕 땡땡이 법적인데 훈요 10조를 남겨서 통치 교훈으로 삼게 했고 서경을 중시하고 넓히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왕은 누구냐? 훈요 10조랑 북진 정책 하면 나와야 되죠.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북진 정책과 후녀 10조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후삼국 통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후삼국을 통일하였다라는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비로 수도를 옮겼어. 요거는 이제 백제인데 왕으로 말하자면 성왕이에요. 왕까지는 몰라도 백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홍범 14조를 발표하였어. 요거는 갑오개혁이에요. 사실 요 갑오개혁도 1차, 2차 두 번에 나눠서 개혁이 진행이 됐는데 요거는 2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근데 이 수능 준비에서 1차, 2차까지의 구분이 큰 의미는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건 쓰지는 않을게요. 자,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어. 요거는 이성계죠. 이때 이제 고려 말기 우왕 제위식인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병력을 돌려가지고 개경으로 돌아와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유배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권을 장악했던 이런 일이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공민왕이에요. 자, 공민왕에 대해서는 반원 자주정책과 민생 안정정책이 있어요. 반원 자주정책은 원나라에 반대하는 이제 개혁적인 정책이고 민생 안정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전민 변정도감이 꼽힌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리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왕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원에 충성한 지 무릇 80년이 되고 해마다 빠짐없이 예물을 보냈는데 신이 세자였을 때 원 황실과 혼인하여 황제를 장인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지극한 은혜에 감격한다 라고 했어요. 자, 원 황실과 혼인했다.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를 장인어른으로 모시게 됐다. 이거죠. 이거는 원 간섭기라고 불리는 고려시대의 한 시기죠. 원나라로부터 정치적인 간섭을 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원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었죠. 자, 이 원간섭기에 나타났던 모습인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쌍성 총관부가 설치돼서 운영됐다. 정동행성이 설치됐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녀라고 해가지고 여인들이 많이 이제 원나라로 끌려갔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주요 정치적 지배 세력은 권문세족이에요. 그 원나라 쪽에 빌붙어서 권력을 키웠던 친원파 귀족들,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문세족은 친원파 귀족이에요. 그래서 그 농장을 크게 확대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런 세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자, 골품제가 운영된 거는 신라.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거는 이제 그 개항기 시대 1890년대로 와야 돼요. 상권 수호 운동을 위해서죠. 자,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요거는 조선의 숙종 때입니다. 요 조선 후기에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오경 15부 62주에 행정구역이 설치되었다. 요 나라는 바로 발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5번 갈게요. 밑줄 친 침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최후의 전투 광성보 해가지고 바야흐로 1871년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가 조선을 침입했는데 초지진에 상륙한 후 덕진진까지 점령한 미군이 광성보로 접근해왔다. 어제여는 지휘본부에다가 대형 수자기를 기항하고 항전을 벌인다. 이렇게 나왔죠. 자, 광성보를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미국 함대가 조선을 침입했다. 자, 요거는 우리의 역사상 미국이 침략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신미 양요. 자, 요 신미 양요가 바로 미칠진조 침입의 그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신미 양요에 대해서는 원인과 영향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신미 양요의 원인이 뭐냐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자, 신미 양요가 있기 5년 전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배가 평양 쪽으로 와서 이제 거기 주민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평양 감사의 명에 따라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이제 선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이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이제 강화도로 침략을 해온 게 신미 양요고,
이 시기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죠. 그래서 이때 흥선대원군이 서양 애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담아서 척화비를 건립하게 돼요. 자, 정답 찾을 수 있겠죠. 3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비슷한 걸로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제 박해, 탄압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이때 프랑스가 일으킨 건 병인 양요입니다. 이 병인 박해랑 병인 양요 사이에 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그 서양의 통상수교 압박에 시달리던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개경환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이제 고려 시대, 그러니까 몽골 침입이 끝나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이제 몽골과 강화협정을 맺었던 때를 말합니다. 사군 육진 개척의 배경, 이건 이제 조선시대 세종.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사군 육진 땅을 개척을 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거의 같은 영토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그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과 맺은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는데, 이 원인은 이제 그 미국에서 당시 대통령 이승만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얘기, 뭐 그런 협상에 따라서 체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로부터 광복한 직후에 이제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들어와서 군정을 시작했죠. 그리고서 했던 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예요. 그러니까 광복 직후 그 광복 직후 한반도 처리 문제를 두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설릉은 조선 제9대 임금인 가와 부인 정현왕후를 안장한 곳입니다. 자, 가는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림을 3사 원관직에 중용하였습니다. 삼강일식도 언해본을 가능하여 유교윤리를 보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울 설릉 강남 한복판에 있죠.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도 알 거라고 봅니다. 조선의 9번째 임금 홍문관을 설치하신 분, 바로 성종이죠. 사실 여기 나온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니 해도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종 나왔으니까 경국대전,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악학괴범. 이게 이제 아마 국어 쪽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이거 알 수도 있어요. 가사문학들이 수록된 책, 이 악학괴범도 성종 시기에 나왔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건 이제 고구려 시대죠. 장수왕. 백제와 신라를 노리는 남하 정책 때문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했죠. 자,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정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수원 화성은 꼭 가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자, 이것도 이제 가보기역이에요. 가보기역의 영향으로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가 되는데, 조서입니다. 이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는데, 요게 이제 근대적인 교육 학제를 이제 명시해 놓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요 항목에 의해서 선생님부터 먼저 교육하자 해가지고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공민왕이에요. 아까 제가 공민왕 얘기하면서 반원자주정책 요거 말씀드렸는데, 그 반원자주정책의 대표적인 게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서 고려의 영토로 수복한 거,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거, 요 정도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한필교가 남긴 숙천제하도에 수록된 선예청의 모습인데 쭉 보다 보면 선예청은 토산물로 부과하던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포, 동전 등으로 수치하게 한 이 제도를 관장한 관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납을 냈던 거를 박납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이나 포, 이 옷감이에요. 그 다음에 동전, 이런 걸로 내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선 후기에 시행됐던 대표적인 세금에 관련 법, 바로 대동법이에요. 제가 다른 이제 개념 강의 컨텐츠나 10분 한국사 컨텐츠에서 경제적인 내용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조선 후기에 대동법과 관련된 경제적인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동법의 영향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토산물, 그러니까 지방 특산물로다가 공납을 부과했던 거를 쌀포, 동전으로 바꿔버리니까 이제 그래도 중앙에서, 궁궐에서는 당연히 지방 토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을 따로 육성을 하게 돼요. 그들이 공인이죠. 이 공인들이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다. 요 흐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대동법 관련된 게 나오면은 공인의 성장이나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둘 중에 하나가 영향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이 정답이죠. 노급이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입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이 추진되는 배경. 이거는 1920년대예요. 일본으로다가 쌀을 더 많이 반출하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했던 겁니다. 우리 농민들은 산미 증식에 성공했지만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져서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어렵게 살아가셨다까지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 했는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세운 그 회사예요. 나중에 토지조사 사업 시행하면서 이 회사에다가 우리 토지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지 수탈을 했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금융실명제가 전면 시행되는 원인이 되었다. 자, 요거는 김영삼 정부 때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별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살펴보니 이번 본국에서는 별난의 발단은 난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이 궁궐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대신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금방 풀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별난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우정총국 개국 축하현이에요. 그때 이 난신이라고 말한 요 분들이 궁궐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대신들을 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정총국 개국 축하현 등이 쑥 빠졌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김옥균 정도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5분, 이제 젊은 엘리트 그 관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빨리 개화하자라는 그거를 너무 원해가지고, 이제 당시 일본하고 이제 좀 약속을 해가지고 좀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다만 요 갑신정변은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3.1천하로 끝이 나죠. 그래서 요 영향으로 한성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청나라랑 일본이 우리나라 궁궐 쪽에서 교전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상금 지불을 조선에다 요구해서 맺은 게 한성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3점이 된 거는 갑신정변이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서인데, 이걸 알았다 그러면 정답은 어렵지 않죠. 2번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삼별초가 조직된 거, 요거는 이제 최씨 무신 정권 때인데, 고려시대죠. 이 삼별초가 최씨 무신 정권의 부대였어요. 최충원, 최우 이렇게 이어지는 그 최씨 무신 정권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키웠던 사병인데 나중에는 이제 고려의 정식 정규군화 됩니다. 다만 이제 이들은 나중에 그 개경환도 할 때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조선 형평사가 결성되었다. 이건 1920년대인데 이 형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거는 백정의 사회적 차별 철폐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한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인데 그 운동을 이끌었던 중심단체가 조선 형평사입니다. 자, 삼청교육대가 운영된 건 전두환 정부죠. 그 다음에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인데 이게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 발췌 개헌안이 6.25 전쟁 중에 있었다를 정답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문제를 내놓고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선지에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무조건 3점일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거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9번 가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제적 구국운동인데 여기 보면 1,300만 원의 국채를 쓴 일은 부득이한 일이지만 지금 재정이 곤란해 빚을 깨끗이 갚을 방법이 몹시 딱하고 어려우니 쭉 보시면 이 가는 국민들이 모은 성공을 통해 정부가 일본에 진 빚을 갚아 국권을 수호하고자 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운동.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1907년 정도에 있었던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여인들도 자기 그 반지죠. 가락지 빼고 막 이제 금부치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도 담배 끊고 그 값으로다가 기부해가지고 나라비 갚아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일본 통감부가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서 이 운동이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로 뭐가 있냐면 대한매일신보가 나올 거예요. 이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게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나왔던 시험이 여러 번 있었고 이 시험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 그래서 5번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2025 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때는 대한매일신보가 본문에 나왔고 선지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른 것도 운동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순종 장례일을 기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는 60 만세운동이에요. 김주열 학생의 사망으로 격화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4.19 혁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승만 정부 말기에 있었던 거죠.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신탁통치 반대운동인데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줄여서 반탁운동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광복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거는 운동이라기보단 단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안회. 비슷한 걸로 독립협회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이 범죄의 명부에는 일제가 한국인에게 태형을 내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병 경찰 제도를 시행했던 가시기에 헌병이 한국인에게 태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나왔죠. 헌병 경찰 제도 태형 여기 나오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제 무단 통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울 묻자. 그러니까 이때는 무력으로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게 공포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그 선생들이 칼 차고 수업을 들어가요. 그게 이제 선지에 있죠. 1번입니다.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만약에 학생들이 떠들고 이러면은 이 선생이 칼을 상 하고 뽑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어린이였던 분들은 나중에 막 어른이 돼서도 저 칼 뽑는 소리에 트라우마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증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2번 도병마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이건 이제 고려시대고. 자, 영릉과 전투에 참전하는 독립군. 자, 이건 조금 어려우신데 1930년대요. 한중연합작전으로 해서 나온 부대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영릉과 전투 그리고 흥경성 전투는 이건 이제 어렵습니다만 조선혁명군. 이제 한국 독립군도 있어요. 이 한국 독립군은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를 승리했고, 이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요게 정답 선지로 나오기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50 총선거에서 투표하는 여성. 자, 여성이죠. 이 50 총선거는 1948년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였습니다. 국회를 먼저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7월 17일에 헌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근데 여성이 투표했다라는 거, 요거는 보통 선거라는 사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프로야구 출범 행사를 시청하는 학생, 이건 전두환 정부입니다. 한편으로는 삼청교육대를 운영해가지고 조금만이라도 좀 잘못한 국민들을 데려다가 때려잡고, 또 한편으로는 프로야구 출범 같은 이런 이제 그 국민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던 게 전두환 정부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까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10문제는 끊어가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